자, 한민족의 역사 성지 강화도, 이거는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제 아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강화도를 저희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지난번 우리 강화도 답사 때 강화 지구장님으로부터 또 지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도 그 지명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명의 첫 번째 옛 문헌에는 갑비고차라고 이제 돼가 있고, 이제 이후에 혈구군, 해구군으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왜 단군께서, 초대 단군께서 어떤 지역도 아닌 이 한반도 한참 아래쪽에 있는 강화도에 첨성단을 짓고 천제를 모셨을까? 이거를 한번 잘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조선의 수도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엄청난 그 먼 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굳이 첨성단을 짓고 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공부가 짧은 사람입니다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때 갑이라는 것은 갑옷하는, 갑옷할 때 갑옷, 갑자인데 딱딱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늘의 기운, 십천간의 첫 번째 기운을 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 이 갑은 열매를 땅에 심었을 때 그것이 싹이 움터서 나오는 그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낸 상형 문자인데, 이 갑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싹을 틔운다, 그런 의미. 또 우리가 이제 뭐 갑질, 요즘 하는 말로 갑질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최고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기운을 상징하는 천간의 첫 번째니까 이건 하늘의 최고의 이제 의미라고 이제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 비라는 것은 이게 서로 견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하다는 것, 그다음에 나란히 하다는 것, 다르다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면 바로 이 강화도 만이산이라는 곳이 하늘의 천재를 지낸다라는 것은 하늘의 감사함을 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뜻을 받아내리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받아내리는 그런 의미로서 이게 갑비고차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저희들 한민족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광명의 정신이고 하늘과 소통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천손의 민족이다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를 천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늘의 자손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갑비고차라는 그 의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혈구군이라는 것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도 기가 가장 많이 모이고 기의 흐름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이 막혔을 때 죽기도 하고, 그 혈자를 풀어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기도 하고, 생과 사가 결정되는 데가 혈이라고 하고, 또 지리에서도 이 혈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명당을 뜻하는 겁니다. 구는 입구자인데 우리가 흔히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것처럼 입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도 이 골목을 목을 잘 잡아야만이 성공을 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고 사는 데 있어서 이 목으로 음식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기관뿐 아니라 입이라는 것은 음식, 내 생명의 에너지를 이렇게 드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혈이라는 것은 이 천지의 조합균이 응집되어 있는 그런 목구멍과 같은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는 곳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강화도라는 거와 또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많은 수행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강화도가 가장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해구라는 것도 또 뭐 비슷한 생각을 해보면 바다라는 것이 지금 이 지구촌의 모든 만물이 태어나는 그 근원이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 바다로 통하는 입, 네. 그 생명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입, 그게 이제 이 강화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위치적인, 지리적인 의미를 담고 굳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곳에 이 고조선의 그 문화 정신을 오롯이 담아서 천재를 지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인류 원형 문화의 표대 정신이 살아있는 이 마리산 참성단 내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는 우리 뭐 고조선 문화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조선 시대까지만 하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건축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난 것을 지방이라고 하고 둥근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을 천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로부터 이 음양오행 사상으로 볼 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 네모지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주역에서 말하는 지천택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부부가 화합하면 집안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도 풍성하게 나오는 것처럼 태평성대를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빛계의 형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늘 소통하려고 하고 하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인간의 인간의 길을 염원하면서 이런 강화도 참성단을 조성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원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원만하다는 겁니다. 사람도 원만한 사람이 있고 모난 성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처럼 하늘의 정신이라는 것은 원만하는 모든 것을 두루두루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방이라는 것은 이 사각형이 단순히 네모지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 거지가 반듯반듯한 걸 방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땅의 정신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논을 할 때 만들 때 논이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면 보기가 좋은데 그것이 이 모양새가 서로 엇갈려 있으면 농사 짓기도 어렵고 보기도 힘든 것처럼 이 땅의 정신이라는 건 사물을 반듯하게 기르는데 그 정신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원 지방 정신을 오롯이 이제 담아서 만든 게 참성단인데요. 바로 그 첫 번째 정신이 황국 배달의 정신, 우리 뿌리 정신을 그대로 이제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또 담겨 있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생명의 근원 하늘과 땅을 이 품으로 모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직접 강화도 마니산 정상은 못 갔지만 그 아래에 이게 조형된 조형물 앞에서 직접 찍으면서 이 강화도 마니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한사랑에서도 환단곡이 역사 콘서트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이게 금방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끔씩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잖아요. 내가 지금 과거를 잊어버렸는데 현재를 살아가지를 못하는 걸 보실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역사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찾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찾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고, 역사를 잃어버리면 나의 모든 것이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현재 나의 삶의 의식을 결정짓고 미래 역사를 여는 모든 삶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강화도 마니산의 그 위치적인 지리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더더욱 한번 생각을 신기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 강화도가 고대사와 근대사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의 몸으로 보면 이게 배꼽과 같다는 겁니다. 배꼽. 배꼽은 나의 생명이 어머니와 연결되는 그 출발점이기도 하고 내가 바깥으로 태어나서 완전한 인간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첫 출발점이 이 배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강화도가 백두산과 한라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명에서도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가 이 배꼽이라는 것이 이 생명의 근원의 기운을 늘 간직한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에 보면 그 왕자들이 태어날 때 그 탯줄을 끊어가지고 무덤이나 아니면 석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셔두는 태실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태실은 우리 무덤에 우리 부모님의 육신을 모시는 것처럼 태실도 그 사람의 생명기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명당 자리를 찾아서 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실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천원지방을 원리로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강화도는 한반도의 중심 배꼽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그 역사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주 생명의 근원처, 영혼의 근원처, 역사의 고향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 역사 탐방에서도 행천 이암 선생님의 그 당군세기를 쓴 터에 직접 가서 그 흔적들을 이제 살펴보고 왔습니다. 여기에 이 단군세기라는 책을 쓰시게 되셨는데 이게 바로 이 고조선 2096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여기에 담고 있는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강간사학에서는 이 단군을 신화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반박하고 올바른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 단군세기를 쓰신 이암 선생님의 내용이 어릴 적 행적이 이 단군세기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10살 때 이 강화도 참성단에 직접 올라가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 19절이 보면 열세 소년이라기보다는 정말 참 태어나면서부터 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성단에 올라 선풍이 강렬히 몰아치고 있구나. 그때만 해도 고구려가 망하고 있는 시간대로 고려가 망하고 있는 시간대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정세일 텐데 거기서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풍이라는 것은 중국의 유불선회할 때 선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 고유의 신교 문화, 우리 최초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풍류도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 빠져가는 이 나라의 정신을 누가 밝힐 것인가? 이거를 내가 이 천하를 평안하게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는 19절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기 위해서 저희들 또한 그 자리, 이 단군세기 서문을 작성했으리라 생각되는 해운당 터에 올라서 답사를 하고 이 자리를 복원해서 강화도 군에 여기를 유적지로 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의 혼을 배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하면서 저희들 주먹을 불끈 쥐고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민족 역사의 큰 틀이 이 국통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가장 뿌리가 되는 이 환국 배달 고조선의 역사가 완전히 잘려져 나가서 지금의 교과서에서는 전혀 배우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황국과 배달과 이 고조선의 단군 조선의 역사
합하면 무려 7,000년에 가까운 이 역사가 날려버리고, 우리 말로는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우리 겨우 그냥 2,000년 조금 넘는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뿌리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이것을 안타까워 하신 분이 이암 선생님의 조부 되시는 분인데, 이암 선생님이 왜 저런 어려서부터 저런 민족혼을 부활하기 위해서 소원을 세웠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분 할아버지의 그런 정신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충렬하게 올린 그 진언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환단, 환국과 배달, 북조선, 북부여 고구려의 이래로 모두 부강하였고 자주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또 연호를 정하여 황제라 칭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태조 때에 이르러 일찍이 실행하였다. 고려 초기만 하더라도 스스로 황제국이라고 천자국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을 오히려 스승의 나라로 상국으로 모시는 풍습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군신의 상하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공을 바치는 신하국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찌 세상이 비웃지 않겠냐라는 진언을 올린 기록이 태백일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부께서 역사에도 밝으시고 이 손자에게 어려서부터 많은 가르침을 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만이산의 그 역사 숨결을 우리가 더듬어 볼 수 있는 것이 이 단군세기이기 때문에 이 단군세기를 보시고 이 현장을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가보시면 그 소감이 남다르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강화도에 이 첨성단을 지키기 위해서 이 건설한 삼낭성이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성으로 지금은 뭐 정독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원래 이 안에는 초대 당군께서 이 만해성 참성단을 지키는 삼낭들이 머무는 곳을 지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등사라는 절, 우리나라 남한의 이 최초의 절이라고 하는 전등사로 변해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가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진실들을 배워보면 정말로 우리 이 단군의 역사가 신화가 아닌 실존 역사라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 들어가는 관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저희들이 그때 동문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삼낭성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이 삼낭은 이 삼신을 수호하는 벼슬을 이 삼낭이라고 하는데, 이 삼신은 뭐냐? 바로 이 우주를 통치하는 동양에서 말하는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삼신이라고 하는데, 그 삼신을 수호하는 곳이란 의미니까 그분에게 천제를 지내고 늘 가꾸고 지키고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여기 머물렀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냥 이 삼신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은 언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삼신은 우리가 이 단군 세계에서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우주는 우주 만물을 낳는 것을 이 삼신이라고 하는데, 그 삼신은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조화, 교화, 치화인데요. 그래서 이 생명을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정신, 이 정신을 그대로 우리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이 단군조선의 역사에서는 삼한,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삼한, 우리 인간의 몸에는 삼진이라는 이 삼수 정신을 그대로 실현하려고 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삼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이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데요. 이렇게 개념 정리만 하시고요. 이런 문화는 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이 강화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 고조선의 유적 중에 하나가 바로 고인돌입니다. 이 고인돌이 전국에도 여러 개가 있고 외국에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이 고인돌이 전 세계의 60%의
해당되는 고인돌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이 가장 이 아까 전에 이 천지인 이 삼재의 사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넓은 돌이 하늘을 상징하고 이 두 개의 기둥을 서고 있는 것이 이게 땅을 상징하고, 이 안에 이제 인간이 누워 있죠.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정신 문화가 여기 이제 고인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은 삼신, 땅은 삼한, 인간은 삼진,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의 가장 중심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들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수행하고 끊임없이 역사를 통치해왔던 사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인돌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역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고인돌은 첫 번째는 이 제천단 하늘에 제사 지내는 역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이 비석 아래에 대부분은 무덤이, 사람의 무덤이 있기도 하지만 제천단으로서 역할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천문대 역할을 하고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천문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사진을 넣는다고 했는데 빠졌는데요. 전 세계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고인돌 이 뚜껑에 상석에 보면 천문도가 그려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북두칠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별자리를 보고 그대로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 고인돌은 단순한 무덤, 제사장들의 무덤이 아니고 삼랑들의 무덤이 아니고 제천단과 천문대의 역할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도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지도, 천문 지도가 가장 또 정밀한,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더 정밀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역사 교육의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게 서울 중앙국립박물관 보조선실에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은 너무너무 이 장소에 비해서 초라한데요. 마지못해, 워낙에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새빵을 준 것처럼 한 구석태기에 조그만하게 이제 모셔져 있고, 실제 거기에 있는 유물들이라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이걸 보고 뭐 우리 단군의 역사의 위대함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우리 문화를 자랑스럽게 내보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야만의 민족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한탄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2010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의 기원을 보면 그냥 마제석기, 타제석기, 뭐 석기 종류, 그냥 수렵이나 하고 생활하던 그런 이 동굴 속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역사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단군조선의 역사나 배달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홍산 유적에서 발견되는 것들 중에 그 엄청난 피라미드와 같은 탑들도 있지만 옥기 문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누에가 나옵니다. 그래서 벌써 그때만 해도 이 책에서, 환단국이 책에서 너무나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지만 비단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을 미개한 사람들처럼 그려놓고 있는데, 그 역사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받들고 있는데 뭐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은 나름대로 어떻게 조문시대라고 얘기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기에는 아예 그런 나라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시작 자체를 신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있었던 대한사랑과 세계한단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계학술대회에서 충격적인 그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 성삼재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역사 왜곡을 이제 심각하게 한다는 걸 알고 여기에 대책반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일본의 그런 교수들, 학자들을 만났을 때 들은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당신들이 우리 보고 잘못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심어놓은 그 역사를 아직도 무려 해방된 지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가 이제 80년대가 다 돼 가는데도 아직도 고치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 보고만 잘못됐다고 하냐. 너희들도 지금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라는 얘기를 듣고 할 말이 잊어가지고 너무 충격받고 돌아왔다고 이날 고백을 하셨어요. 지금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다는 것을 다른 분들의 그 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일본의 학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이 지금의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역사들은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일본 학자들끼리 공히 자기들끼리 모여 앉을 때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창희 인하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일본 안에서 발굴을 해보면 여기저기 발굴하면 신라의 토기도 나오고 고구려 토기도 나오고 백제계의 토기도 나오고 규수 지역은 전 지역을 해보면 완전히 이 조선에서 넘어간 유물 유적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지배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반대로 일본이 우리를 개화시킨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은 지금 일본 서기에서 써져 있는 내용들은 거짓된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농담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학자들이 오히려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지금 최근에도 일본 서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명을 바꾸겠다고 하는 혼 빠진 사람들이 지금 정치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장문 박사님께서도 또 한탄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동북공정이라는 말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드라마 구마사라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나오고 지금 CF라든지 영화나 드라마 여러 곳에서 지금 중국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감사하고 왜곡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할 망정 우리들의 학생들한테 이런 사실조차도 알 수 없게끔 동북공정이라는 말 자체를 지워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누가 했겠습니까? 일본 사람이 했겠습니까? 중국 사람이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홍익인간 이 정신이 완전히 삭제되어 버렸다는 홍익인간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지영이 되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그 12명의 국회의원들이 홍익인간 사상은 오래됐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뭐 하니까 없애자고 그런 얘기가 지금 법적으로 지금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반발에 의해 가지고 중지되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장문 우리 교수님의 논문을 제가 그대로 사진을 담았는데요. 거기 보면 2015년부터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홍익인간 개념이 빠져버리고 겨우 몇 군데에서 홍익인간이라는 그냥 말만 나온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보면 단군의 영정, 그 다음에 아까 사진에 봤던 강화도 만이산 그림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뿌리에 대해서 홀대하는 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의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단사학계는 단군을 신화로 규정을 하고 교과서에서 완전히
없애려고 꾸준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국회의원들이 이 홍익인간 삭제 이념도 그냥 단순히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 학자들은 오히려 한국의 이 홍익인간 사상이 21세기를 주도할 진정한 상생의 사상이고 온 인류가 하나 되는 평화의 사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모호해서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역사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본 앞잡이, 중국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도대체 어느 나라 역사학자인지, 어느 나라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현재 이 교과서의 내용들도 보면 지금 이 중국에서 주장하는 이런 낙랑군 같은 것들이 전혀 이제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수많은 논문을 통해서 발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이걸 역사에 실고 있어요. 중국이 싫어도 우리가 지금 반발하고 고쳐달라고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버젓하게 노란 글씨를 보면 낙랑은 한반도의 여러 지역과 교류하고 중국의 문화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했다. 낙랑은 중국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통로라는 측면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때만 해도 오히려 우리 이 뒤쪽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고조선 문화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 문화를 중국에서 배워가고 동남아에서 배워갔습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걸 역사를 거꾸로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현재 교과서에 과거에는 이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고조선, 우리 뿌리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 기록이 18페이지에 다다른데, 지금은 평균 이 3페이지를 잘 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내용을 담겨, 거기다가 사진, 말도 안 되는 사진 몇 가지 집어넣어 버리면 이 교과서에 읽을 게 없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의 정신 문화를 이끌고 나가와 있는 역사학자들의 정신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 보면 좀 귀엽게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국조라는 모습으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이게 단군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지가 그렸다고 관인까지 찍어놓고 당당하게 하는 이 화가들 정신을 보십시오. 이게 산적이지 무슨 대도통을 하시고 홍익인간 정신을 이 세상에 내놓으신 그런 민족의 아버지 당군의 모습이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비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한국인의 건국 아버지를 스스로 격하, 비하, 모독, 거기를 떠나서 모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학교의 단군상을 망치로 두드려 깨고 톱으로 자르고 페인트로, 붉은 페인트로 색칠하고 우리의 이 역사를 제대로, 이 단군 조선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게 미신이고 그게 신하고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는 거라고 그렇게 호도하고 있고 국민들을.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묘임금이나 수임금 보십시오. 정확하게 관을 쓰고 비단을 입고 있습니다. 이건 황제로서 격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이 홍산문화 유적을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확실한 부족 국가가 아닌 나라를 가지고 있었고 그 옥기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그 민족의 뿌리를 그렇게 혐오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안달을 하고 좀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러나 실제 우리 단군조선의 역사는 뭐냐? 바로 동방의 천자, 황제국이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단군의 역사는 2096년이었지만 이 삼국유사를 통해서 이 한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듦으로써 한 사람이 2096년을 살았다고 하니 신하라고밖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책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많은 기록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무려 47분의 단군께서 통치한 역사라는 걸. 그 초대 단군 왕금은 그야말로 동북아 역사의 진정한 아버지다. 문명을 전수해 줬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의 아버지 아니라 동북아 역사의 그런 건국의 아버지로서 이 홍해인간 정신을 실천하신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단군은 주제지장,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고요. 왕금이라는 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관장하는 군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왕금이란 단어는 합해서 쓰지만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다른 표현으로 신인 왕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잘못하면 단군이 신이다라고 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것만큼 이 수행을 통해서 이 신성을 회복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는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앞선 나라인 황국과 배달의 이 정신을 그대로 전통을 이어받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군이라는 말 속에는 신의 신성을 가진 통치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군 왕금께서 나라를 열고 실제 통치를 하실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아까 이 삼의 정신입니다. 삼의 원리. 삼신의 원리, 조교치라는 그 삼신의 문화를 가지고 역사를 실제 통치를 하셨는데요. 그게 현실 역사 속에서는 진한, 번한, 마한 이 크게는 이 자체가 단군 전체의 역사지만 다스릴 때 나눠 다스렸다는 세수로 하나이면서 세수로 나눠서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삼한관경제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 단군조선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삼한관경제입니다. 이 정신, 이 삼수 정신을 그대로 이 땅에 실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하늘엔 삼신, 땅에는 삼한, 인간 몸에는 삼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땅의 역사 속에 하늘의 정신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안에는 단군 왕금께서 계시고 그 번안과 마안에는 바로 부단군을 두셔가지고 관리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대통령이 서울에 계시지만 이제 도시별로 시장이 있어서 또 도지사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 다스리는 것처럼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방자치제처럼 그 충분한 권한을 주면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그러나 중심적으로 경영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 단군조선 중기에 들어서 이게 이제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조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진안, 번안, 마한의 이 구조와 역사 섭리를 이 단군세기에서는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마치 이 저울대와 저울추와 저울판의 모습처럼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나라가 강성하고 번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반대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어디가 약해지거나 한다고 하면 무너지겠죠. 자동차 바퀴로 본다고 해도 한쪽이 펑크가 나면 차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지난해 이 단군께서 계시지만 서로 양쪽이 흔들림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관리하고 서로 또 위에서 잘 받들어주는 그렇게 할 때 이 목적지를 잘 가게 되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갖고 국가 통치를 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고조선의 이 수도 또한 이렇게 3번 옮기게 되는데요. 그 크게 이 제1왕조, 2왕조, 3왕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할빈에 그 수도를 정한 제1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백악산 아사달, 그 다음에 장남경 아사달 이 3왕조로 나누어서 장군의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왕조별 시간대는 1왕조는 1세 단군에서 21세 소태 단군까지 1048년의 시간이 지나왔고, 제2왕조는 22대 색불리 단군에서 아까 이름 개명을 하면서 43대까지 물리단군까지 총 860년의 시간을 역사를 통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4왕조는 44대부터 47대 고열다 단군까지 188년의 역사를 간직해서 총 2096년의 역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군조선의 역사의 가장 핵심이 이 3조선, 이 3조선을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우리나라 역사 정신을 이해하고 지금 중국과 일본이 왜곡하고 있는 그 근본 문제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글자가 역사 왜곡의 진실을 담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저희들 대한사랑이 이 역사를 광복, 복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이 3글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 요 3개로 나눠서 통치하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단군조선, 기자조선, 이만조선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역사 왜곡을 일본과 중국에 의해서 자행되고,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실려서 있지도 않은 역사를 우리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고, 저희들도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배운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 사설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이 기자의 실체라는 것은, 이 기자라는 분이 중국의 하남성에 살면서 어디를 가라고 했을 때 인사를 사절하였다. 거절했다는 거죠. 어디서 보내려고 했을 때. 여기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 기자의 묘도 여기 있고 이렇게 초라하게 모시고 있고요. 기자가 생활했다는 이 독서대도 이 옆에 있습니다. 이쪽 한반도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데 기자가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와서 통치를 했다고 하는 역사를 지금 만들어낸 유물 유적도 없어 가짜로 기자 묘를 만들고 기자 유물을 만들고,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와 우리 역사를 진실을 가리고 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계속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아래쪽에 마한, 진안, 번안이 아까 전에 대륙의 진안과 번안과 이 한반도 전체가 만이었는데 이걸 축소해가지고 이 한반도 아래쪽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중국에서 통치한 역사라는 것을 여기에서 조선이 망하면서 현도, 낙랑, 임둔, 진번이 여기 와서 통치를 했다고는 한반도 한사군설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합해서 보면 지금의 과거의 중국에서는 이 만리장성이 요 산해간 있는 갈석산이 있는 이쪽이 마지막 경로인데 지금은 우리 스스로 이쪽에 요 지금 이병도시가
이 수성현이 항해도 북단에 소환에 비정하고 있다. 비정하고 싶다. 이 한 말 때문에 이까지 지금 끌어들여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 이게 그냥 주장이 아니라 이 지도에 보면 그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나가고 있는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비해서 만든 나라의 세금 1년에 200억씩 투자되고 있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만든 지도랑 이 중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도랑 똑같은 지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위쪽은 중국의 식민지고 아래쪽은 일본이 다스렸다. 이게 지금 역사의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 교과서에 담겨 있는 역사의 현주소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한중일의 역사 비교를 해봐도 중국과 일본, 북한, 남한이 서로 다른데요. 중국은 이 단군 조선은 없고 기자 조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 위만이 이 나라를 다스린 위만 조선을 얘기하고 있고, 북한은 단군 조선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남한은 단군은 신화로 부정하고, 단군에 관련된 박사 1호라고 하는 사람이 텔레비 EBS 교육방송에 나와서 단군은 웃어가면서 비웃듯이 웃어가면서 단군은 신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중국의 양심 있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중국의 총리를 지낸 준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의 역사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자꾸 대국주의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해서 많은 부분들이 불공평하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이름 자체도 자기가 이 천하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고 하는 게 그 중국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중국 역사학자들이 고대사를 왜곡하고, 특히 아까 전에 봤던 기자, 우리 조선이 기자의 자손이란 말을 씌우는 것은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실제 역사를 양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은. 오히려 없는 역사를 가짜로 만들어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단군 왕검께서 통치를 하시는 그 역사의 현실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세 단군께서는 38세에 추대받아서 이제 왕에 오르시게 되는데요. 근데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까 전에 이 한국과 배달의 정신, 이 광명 정신을 이어받아서 홍익인간을 실천하기 위해서 8조교를 제정을 하셨고요. 이분의 업적으로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9년 홍수, 이 동북아시아에 9년 홍수가 있어요. 중국에만 있었는 게 아니고 우리에도 이제 그 홍수가 있었는데, 중국에 이제 홍수는 국가 운명이 무너질 정도로 엄청난 대홍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도 지금 산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 인명이 깔리기도 했는데, 최근에 작년에도 중국에도 큰 비가 왔고 올해도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54일간 장마가 길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9년 홍수라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실존 역사로도 해석될 수가 있고, 이때 오행 치수법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 중국의 황조가 무너지는 황조가 건국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태자 부루를 통해서 직접 보내서 이 낭야성에서 이 오행치수법을 전했다는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은 거기에 가면 실제 이 정상에는 진시황의 석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유적지임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만이성 참성단을 축조하시게 되는데요. 이것도 그때 당시 우리 이 단군의 이 통치 영역에서도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을 잘 다스리고 그 하늘에 감사하는 의미로서
마리산에 참성단을 축조하고 삼신상제님께 이 천제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 부르당군은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뿌리의 정신을 잊지 않도록 하는 대동축제 마당을 만들었고요. 또 배달국에 업적을 기리면서 노래하는 의아가를 이제 만들면서 실제 축원하고 노래를 이제 부르는 문화를 만들어줬는데요. 이후에 이분의 이제 공덕에 감사하는 업주가리 문화, 업신 문화가 여기서 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아가는 단군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전쟁에 나갈 때 항상 이 의아가를 불렀다고 하고요. 고구려 역사를 담은 KBS 역사 드라마에 영계소문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 의아가를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군대에서 전쟁의 승리를 기원할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임을 강조하고 반드시 승리를 다짐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이세 부르당 군이 이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문화, 이분을 기리는 이런 문화가 바로 이 지금은 잘 볼 수가 없지만 시골에 가면 아직도 이렇게 신주단지처럼 이렇게 모셔지는 부르단지 업주가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3세는 가륵당군인데 이 3세 당군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한글의 원형인 가림토 문화 38자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흉노의 시조가 될 수 있는 삭정을 약수지방에 유발변했다가 나중에 그를 용서하고 흉노의 시조가 됐다라는 것이, 이런 흉노의 역사 뿌리까지 이 단군세기에서는 밝히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통치하고 있던 진안, 번안, 마한에서 지금 떨어진 이 약수지역으로 보내서 여기에 시조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흉노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붙인 사실은 이름입니다. 원래는 훈족이 되겠습니다. 이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이 훈족이 결국 우리 역사에서 이게 지워지기까지는 이 역사가 이게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서 지금 알려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뭐 중국의 몽골에서도 많이 역사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처럼 저희들도 이게 분명히 밝혀서 이분들도 또한 우리 선조들의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세 오사구 당군 때 지금 몽고라고 하는 이 몽고리안의 그 뿌리, 이분이 바로 오사구 당군의 동생 오사다를 보내서 했다는 거죠. 이 당군 세기에는 다른 어느 역사책에도 담기지 않는 역사의 그 민족의 뿌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 또 위대한 내용 중에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구울 당군 때 보면 지금의 우리 무궁화, 우리나라 국화라고 하는 무궁화를 신단수 중심으로 해서 모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6세 달문당군, 이때 우리 지금 한당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 경전인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직접 강론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11세 도의 당군 때 지금 환웅을 우리 국조로 모시고 그분을 기리는 이 웅상 문화가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문화가 지금 현실 속에서 불교 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대웅전이 바로 이 대웅이라는 것이, 석가부처님이면 대성전이라고 하면 이해하지 대웅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환웅 천황을 모시던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불교에서도 요즘 그것을 밝히는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시봉기본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대웅이라 하여 불렀다. 이것을 승려들이 옛 풍속을 따라 그대로 부른 것이다. 그럼 여기에 원래 환웅을 모시던 곳에 석가부처님을 모시면서 그대로 대웅전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교육헌장과 같은 연표문 들 이때 11세 도의 당군 때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대 흘달 당군 때 소도 제천 행사를 이제 크게 부응해서 여러 곳에 이 소도와 경당 문화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15세 당군 이때 보면 세법,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세법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선진국 문화인가를 알 수 있기도 하는데요. 이분의 동생도 보면 이 남선비국으로 보냈다 해서 대인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 선비족의 근원이 또 되는 역사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세 단군 때 연고탑에 삼신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는 이런 문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인 천제 환웅천왕 당군 치우천왕 당군 왕검을 제사로 모시는 전통이 이때부터 이제 제대로 모시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1대 소태 당군 때 보면 서로 중국과 우리 단군 조선에 서로 교류하고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앞서 봤던 11세 도의 당군에도 우리가 이 선진 문화를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라에 보냈다는 기록도 있고 이 아래쪽을 보면은 조공을 바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황제국이고 이 중국의 역사, 하원주의 역사에서는 제후국으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이 당군세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세 세풀루 당군 때 이제 아까 전에 국가 경영 체제가 바뀌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8조 근법 당군조선에 들어오면서 이제 법이 이제 자꾸 이제 제정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서 국가 통치 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생략을 하고요. 35대 당군, 사벌 당군 때 웅숙, 일본을 평정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35세 당군. 36세 메륵 당군 때도 보면 큐수, 일본, 혼수, 시코쿠 등을 평정했다는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배반명을 통해서 또 했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3세 가륵 당군 때도 이런 연결된 고리가 이 벌을 줘서 반란을 일으킨 역사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그 후손이 되는 배반명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신무왕이 되었다는 역사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역사 뿌리를 알려고 하면 한당고기를 공부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7세 마지막에 고열가 당군 때 백악산에 당군 왕검 사당을 짓고 계절마다 이 제사를 모시는 이런 문화를 정착하게 되셨는데 말년에는 스스로 국가 경영을 하기 힘들어서 이제 물러나게 되십니다. 그게 오가들에게 정치를 물려주시고 산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이후에 이 해모수께서 직접 그 1년 전에 북부여를 건국하고 나서 이 공화정 시대를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정식적으로 이 당군의 정통 계승을 하면 북부여 시대가 열리는데요. 이 과정이 합해져서 우리 당군 역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잠깐 보면요. 당군의 업적으로서 가장 큰 것이 바로 황국 배달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관, 인간관, 신관, 우주관, 그래서 이 홍익인간의 광명의 도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것을 현실 속에 역사 속에서 생활문화로 정비했다는 것이 첫 번째 업적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문화, 8대 강령, 8조 근법, 구서지문 등을 만들어서 국가 경영을 세밀하게 경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 역법을 완성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의 역법은 배달국 시대 때 자부선사가 칠의 제신역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후손이 되는 창기소가 오행치수법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 그 군인 홍수에서 물을 다스리는 역할도 하고 오행치수법과 황제 중경을 중국에 전수함으로써 이런 군현 홍수를
다스려서 중국 역사의 위기를 구해준 이 역법이 나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군조선의 업적 가장 큰 게 바로 한글의 근원이 되는 가림토 38자입니다. 그래서 세종실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창제한 것이 아니라 옛적에 있던 글을 모방해서 다듬고 더 생활에 맞게 다듬어서 지금의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글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참 위대한 일입니다만은 처음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비교를 한번 해보면 가림토 문자 38자와 훈민정금 28자를 비교해 보면 그 흔적을 살펴보면 동음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어디서 왔냐? 바로 천부경에서 있는 그 사상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하늘을 의미하고 요거는 땅을 의미하고 이거는 사람, 천지인 사상이 그대로 여기에 묻어져서 이 한글이 창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글자고 가장 독창적이고 가장 훌륭한 음성 문자다.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해내기 때문에 전 세계 학자들이 찬양하고 실제 세계 언어의 날이 바로 우리 한글날입니다. 그것처럼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속에 위대한 문화 선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단군세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 제왕들을 살펴보면 바로 우리 동이족 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독자적인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배달 이 단군 조선의 역사 속에서 꾸준하게 지원하면서 그들의 역사가 만들어서 사실 알고 보면 중국도 우리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우리 천자국을 넘보면서 지금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사 사서에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의 황제들이 명산대천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제사 지낸 뒤에 마침내 동방천자를 아련하였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망질우 산천하고 사근 동우하니라. 이 구절을 중국은 용어를 제후로 이제 번역해서 지금 조작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제 역사라는 것은 사근 동우라는 것은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찾아뵙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서방의 제후 순임금이 동방의 천자인 단군 왕금을 찾았다라는 것이 기록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황폰에서 자주 나왔던 자기 동네 바로 천자의 기운은 동방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이 동북아 역사 전쟁에서 누가 천자냐라는 걸 가지고 중국도 지금 천자 사상이 자기의 종주국임을 주장하고 일본도 천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 이 천자국의 그 중심은 우리 황국 배달 조선의 이 명맥을 이기운 이 단군 조선의 그 천자 정신과 문화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거는 중국 역사 속에서 그 정신을 받아서 역사 통치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 팔신제 문화도 참성단의 제사 지내는 문화가 여기 같이 담겨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단군 문화 속에서 전수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내용이 많아가지고 뭐 바쁘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했던 나라였는지 또 그리고 우리 문화가 동방 역사 속에 더 멀리는 사실은 뭐 유럽을 포함해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그런 역사 문화들이 이렇게 전수되어 간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이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고조선의 영역을 중심으로 우리 단군 역사의 위대성과 그 중에 그 단군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강화도 역사 문화에 대한 정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역사를 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독서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 우리 역사를 알리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